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안가영입니다. 이번 논문 발표 리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안정식님하고 최승준님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함께 탐구한 논문은 플렉스 VAR이라는 논문으로 이전에 저희가 이미지 처리팀에서 발표했던 VAR 논문의 후속 논문입니다. 기존 VAR 논문은 가변 길이의 자연어를 생성하는 AR 모델처럼 유연하게 이미지를 생성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였고요. 좋은 성능을 내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플렉스 VAR이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의 목차는 이와 같은데요. 한번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논문은 플렉스 VAR이 저희가 이전에 살펴봤던 VAR 논문의 후속 논문이기에 보다 VAR 논문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VAR 논문부터 조금 다뤄볼 예정인데요. AR은 우선 살펴보면 AR부터 이전 아웃풋을 현재의 인풋으로 사용해서 현재의 아웃풋을 추론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AR을 자연어 처리에서의 적용을 시각화한 것이 그림 A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이전 단어들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R 모델을 이미지 분야에서도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대부분 이미지를 뒤의 그림처럼 패치화시켜서 패치 순서대로 생성하려 했으나 단순히 이미지를 패치화시켜 토큰화하여 입력하기에는 인접 토큰 간의 공간적 관계가 무너지는 문제점이라던가 또는 저희가 오토리그레시브한 단방향의 모델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미지는 단방향만으로 이존하는 정보가 아니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점들 때문인지 디퓨전 모델보다 성능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여서 VAR 모델이 고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VAR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이미지를 패치화시켜서 다음 이미지 토큰에 대한 토큰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스케일을 적용해서 아예 다음 스케일에 대한 모든 토큰을 병렬적으로 한 번에 예측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연속적인 2차원 정보인 이미지를 우선 유한한 이산화된 1차원 토큰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하여서 AR 모델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VAR 논문에서는 VQ-GAN과 유사한 멀티스케일 퀀타이제이션 오토엔코더를 개발해서 토큰화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동일하게 데이터의 중요한 피처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학습하여 이산적인 잠재 표현이 가능한 VQ-VA를 이용하여 양자화하였습니다. 인코딩한 레이턴트 벡터, 여기 햇 Z라고 되어 있는 해당 벡터들이 이제 유한한 개수의 코드북 Z 위에 있죠. 코드북 Z 내에 있는 가장 거리가 가까운, 즉 시밀러리티가 높은 벡터의 정수 인덱스로 매핑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1차원의 이산화된 토큰들로 이미지가 토큰화됩니다. 이때 코드북 Z 같은 경우에는 VQ-VAE를 통해서 학습 이미지에 기반하여 생성되면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코드북이 생성되는 그런 양자와 연산에 대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벡터들로서 코드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습한 코드북과 퀀타이저인 VQ-VAE를 통해서 각 R1부터 RK까지의 정답을 만들어 두고 VAR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R1 햇부터 RK 햇까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디코딩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딩과 이미지 재구성, 편의상 해당 정표에서는 이제 디코딩 과정이라고 제가 칭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코딩과 이 디코딩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지금 인코딩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딱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문 위에 저희가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의 피처 F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해상도마다 이제 포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각 해상도마다 이제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피처 맵을 이제 보관하고, 이를 양자하기 VQ, VAE를 통해서 이산화된 토큰으로 RK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에 넣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룩업을 연산하게 되는데, 이산화된 토큰 정보, 즉 코드북의 정수 인덱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실제 인덱스에 해당되는 코드북의 벡터가 있겠죠? 그 벡터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Z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드북에서 가져온 ZK 정보를 기존 피처맵으로 차원으로 보관하고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서 기존 피처맵에서 계속 빼는 연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코딩 단계에서 이걸 봤을 땐 계속 더하는 연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인코딩, 디코딩 과정의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인코딩 과정에서는 현재 스케일에서 학습한 정보들을 빼주어서 다음 스케일에서는 다른 이제 더 디테일한 요소들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에요. 다만 이제 반대로 디코딩 과정에서는 현재 스케일에서 학습한 정보들을 계속 더해 나가면서 스케일마다 그 정보를, 디테일한 정보를 더해 나가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과 다음 스케일 간의 단차들, 즉 VR 모델은 이제 결국에는 기존 원본 이미지의 피처맵과 양자화를 통해 얻은 피처맵 간의 이제 잔차를 학습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VAR에서는 기존 이미지 피처맵과 코드북을 통해 치환한 Z 벡터 간의 잔차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를 했었는데, 사실 이 모델 설계는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 시 세부 정보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거죠. 그러나 이제 스케일 간의 강제적인 이존성으로 인해서 유연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스케일에서 잔차를 예측해야 하니까 중간중간 이 생성 결과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양한 해상도와 종횡비, 그러니까 1:1 정사각 비율이었는데 16:4 이런 직사각형 비율에 대한 이미지 생성 등의 작업에서 이제 유연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가 사실 VAR의 이런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VQ, VAE를 이용한 토커나이저는 기존에 이제 단일 해상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막 확장하게 되면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제가 장표 하나를 조금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오늘 저희가 다뤄볼 논문 플렉스 VAR에서는요, 기존 VAR보다 조금 더 AR의 이런 모델의 유연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스텝에서 잔차가 아닌 이제 각 스케일의 이미지 실제값을 예측하는 것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른 스케일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독립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였고요. 실제값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가 달라졌는데요. 스케일러블 VQ, VA 토커나이저가 입력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의 이제 토큰으로 양자화하고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플렉스 VAR 트랜스포머는 잔차를 제거한 채 스케일와이즈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되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앞서 조금 갑자기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VQ, VA 토커나이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VQ, VA 토커나이저는 기존의 단일 해상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확장하여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미지를 재구성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VQ, VA 토커나이저 사용하고 있는 VAR, 그 다음에 라마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여러 스케일에서 지금 좀 이미지 재구성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때문에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스케일러블 토커나이저를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기존에 살펴봤던 VR 논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10부터 살펴볼 예정인데요.
인코더를 통해서 인풋 이미지에 대한 피처맵 F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F를 K개의 임의의 스케일로 모두 다운 샘플링해서 F1부터 FK를 얻게 됩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FK 같은 경우에는 원본 해상도 F와 동일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퀀타이저를 통해서 V개의 학습 가능한 벡터로 이제 구성되어 있던 코드북 Z에서 각 벡터와 K번째 스케일의 특징 벡터인 F와의 유클리드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벡터를 찾아내서 QK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스케일의 2,3 토큰으로 원본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디코더를 통해 양자화된 코드인 QK로부터 재구성되어서 다중 스케일 이미지 I 햇들이 각각의 스케일마다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스는 기존 라마겐과 동일한 손실 함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스케일별로 인풋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 간의 차이,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된 이미지 피처맵과 코드북의 벡터로 치환된 피처맵 간의 차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서 즉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되어서 각 스케일별로 인코더, 그 다음에 퀀타이저, 디코더를 학습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과정을 보시면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VAR에서는 잔차를 예측했지만 플렉스 VAR에서는 피처맵에서 다운샘플링하여 얻은 각각의 해상도의 피처맵을 통해서 실제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플렉스 VAR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여서 확장 가능한 VQVA를 구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실제값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플렉스 VAR이 이제 조금 더 제한한 방법론이 이 포지셔널 임베딩도 조금 스케일러블하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VAR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길이의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해서 각 스텝과 높이, 그 다음에 너비 좌표에 대한 러너블 커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이제 고정된 스텝의 수와 해상도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AR 모델이 가지는 그런 유연성을 조금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플렉스 VAR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블 포지셔널 임베딩을 설계해서 높이와 너비, 좌표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D채널, 그리고 학습 시에 이제 만났던 최대 해상도, 맥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2배 길이로 설정한 높이, 너비, 크기를 가진 러너블 쿼리를 이제 입력될, 그리고 생성될 이미지의 스케일에 맞게 업샘플링 또는 다운샘플링 하여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의 2차원 포지션 위치 상관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초기화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추후 실험들을 해보니까 포지셔널 임베딩 과정에서 이제 스텝 임베딩 같은 경우는 불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의 유연성을 위해서 스텝 임베딩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중에 이제 플렉스 VAR이 다양한 스케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스텝마다 스케일의 크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스텝 수를 10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첫 번째와 마지막 스텝은 각각 1x1, 16x16으로 설정합니다. 16x16이 마지막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피처맵 F를 생성할 때 노비 너피를 각각 16으로 나눈 값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 크기 256x 256에 대한 구성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스텝과 마지막 스텝을 제외한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스텝들이 있을 텐데 그 스텝들의 스케일 크기는 랜덤하게 샘플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스텝은 5%의 확률로 생략될 수 있고 이 최대 4개의 스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학습을 할 때는 6개에서 10개 사이의 스텝 수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추론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VAR과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1x1부터 시작해서 6x6, 그 다음에 8, 10, 13, 16 이렇게 하여서 10개의 스텝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실험에서도 볼 건데 실험 결과 더 많은 스텝을 사용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VAR에서는 스텝 수와 스텝별 해상도도 모두 다 랜덤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포지션 임베딩도 해놓고 그리고 예측하는 것도 잔차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 값을 예측함으로써 기존 VAR보다 다양한 해상도와 종횡비에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능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해당 논문의 실험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생성 모델이 굉장히 많고 다 함께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컨디셔너를 준 이미지넷에서 256 256에서 실험한 결과이고요. 지금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라마겐 엑셀보다 지금 VAR이나 플렉스 VAR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 특히 VAR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VAR 같은 경우에는 라마겐 엑셀보다 조금 더 많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R이랑 플렉스 VAR을 비교해 봤을 때는 FDR 값 같은 경우에는 더 좋긴 한데요. 다른 지표들은 좀 비슷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플렉스 VAR 24 그러니까 24개의 레이어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텝 수를 10과 13으로 달리 하고 있는데 스텝 수를 늘리니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도 저희가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로샷 추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512 곱하기 512 이미지넷 벤치마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플렉스 VAR 같은 경우에는 512 by 512 이미지는 학습한 적이 없어요. 256 by 256 이미지 이하 해상도에서만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VAR의 절반 정도 되는 10억 개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성능을 조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각각의 이제 VAR이랑 라마겐 그다음에 플렉스 VAR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안했던 스케일러블 VQ VA랑 스케일러블 포지셔널 임베딩을 적용한 것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VAR 모델인데 저희가 잔차가 아닌 실제 값을 예측하도록 했던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 아니라 그냥 고정된 기존의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저희가 우측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사실 VAR이랑 라마겐 모두 VQ VA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으나 모두 성능이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일반적으로 VQ VA 토크나이저가 다양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견고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멀티스케일에 대해서 강제를 해서 본 것이 이제 해당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차를 예측했던 VAR 가지고 실제 값을 예측하게 했더니 이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라마겐의 VQ VA 토크나이저는 원래의 잠재 공간에서는 우수한 재구성을 보이긴 했으나 스케일별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저희가 성능 지표로 조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블 VQ VA를 통해서 라마겐보다 FID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는 있으나 유연한 이미지 생성은 저희가 못했어요, 원래는. 근데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서 스케일러블하게 가져가니까 저희가 FID를 3.71까지 향상시키면서 유연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개 이미지에서 조금 라마겐 같은 경우는 조금 찌그러지거나 또는 분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확하게 분수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저희 플렉스 VAR 같은 경우에는 분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저해상도 이미지
즉 256 by 256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플렉스 VAR을 통해서 512 by 512 해상도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는데 512 by 512 말고도 이제 다양한 해상도와 종횡비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잘 생성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건 저희가 256 by 256으로만 학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522, 512 해상도로 이제 세부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향상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의 눈과 같은 세부사항 같은 경우 보면은 256 by 256 원본 이런 이미지 픽셀보다 더 좋은 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지 간 변환에서 플렉스 VR이 높은 유연성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인데요. 사실 이 모델도 조금의 한계점은 보였습니다. 해상도가 학습했던 이미지 해상도보다 3배 이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은 물결 무늬의 텍스처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이 이미지넷의 1K의 학습 데이터가 균일한 구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델에서의 이제 중점적인 기여점 내용들은 스케일러블 VQVA랑 포지셔널 인베딩을 통해서 레지듀얼 예측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유연한 비주얼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구축했음에 있고요. 때문에 다양한 해상도와 종횡비, 이미지 등을 생성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